기보에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아버지 거래처에 미수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아버지 빚을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갚고, 와,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, 이런 분들 도와줘야겠구나,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초기에 가장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? 아무것도 몰라서요. 부족함을 알고 계속 공부했어요. 제가 회계사 공부를 오래 했더니 주변 전문 직종의 후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되게 다양한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.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교육은 경영지도사 교육이었죠. 그 경영지도사 덕분에 업무 역량이 약간 좋은 쪽으로 피벗된 것 같아요. 경영지도사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? 경영지도사는 국가에서 만든 자격증이다 보니까 뎁스 있는 전문 지식을 많이 검증을 하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있는 게 회계학, 세법, 재무관리, 마케팅, 우리의 특징인 중소기업 관련 법령,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했고,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시장에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.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나요? 왜 없겠어요. 포기하고 싶었던 적 진짜 많아요. 뒤통수도 많이 맞아봤고요. 좀 사람 때문에 많이 좀 지치게 됐었죠. 또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어요. 얼마 전에 이라는 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제 아는 대표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.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. 그 대표님이 저 만나기 전에 벤처인증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졌었다고 해가지고 기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날 미팅하고 그날 자료 받아서 밤새서 그 사업계획서 보완해서 접수 도와드렸거든요. 그때 당시 3년 도래일이 한 달 정도 남았었거든요. 근데 이 대표님이 벤처 인증을 확보를 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,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제가 도와드렸어요. 돈 한 푼 안 받고 20일 만에 받게끔 도와드렸거든요.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알려드려요. 저 엊그제도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저 말고 한 3-4개의 업체를 다 미팅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얼마 받기로 했다. 거기는 뭐 정책자금 하나도 안 쓰고 계셨거든요. 대표님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, 어디가 유리한지 제가 알려드리겠다. 그냥 신청하시고, 저랑 계약은 대표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표님이 목표로 하는 걸 이루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랑 계약을 하셔라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오늘 단건으로라도 계약을 하게끔 좀 도와줘라, 함께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. 씨를 많이 뿌리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 진심으로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. 정말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드렸더니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사회적 기업. 네,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. 정부 지원금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창업자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. 정책 자금을 누가 도와줘서 사업계획서 하나 잘 써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, 아니에요. 정책 자금을 우리 기업이 안 나오는데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? 그렇지 않아요.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신청해도 받을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짜여진 계획이 필요한 거고, 제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고, 제도를 받기 위한 프로세스만 태워주면 될 것이 아니고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요소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하느냐, 그래서 그런 구색들을 잘 갖춰 놓는 것. 우리는 컨텐츠를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컨텐츠는 정성적 평가 요소들, 한마디로 숫자나 데이터로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, 설득의 영역이다 보니 사업계획서라던가 회사 소개서라던가 이런 이야기들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고,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쌓이는 산출물들이 있잖아요. 그 산출물들이 여기에 누적이 돼서 점수화할 수 있어요. 이를테면 연구소를 설립했어요.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비 계산이 되잖아요. 연구를 하다 보면 산출물들이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죠. 혹은 특허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점수가 평가를 당하는 요소예요. 어떤 대표님들 이제 만나면 그래요. 야, 그 특허 같은 거 의미도 없고 돈 주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쓸데없어. 그렇지가 않다고요.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. 특허는 기술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신호효과도 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필요합니다. 저도 1년에 1,200만 원씩 꾸준하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돈을 넣고 있어요. 저도 넣으니까 제 고객들한테도 권유를 합니다.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? 목표는, 저도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게 목표고, 저는 2033년 12월까지 6천억의 제 회사를 엑시트하는 게 목표예요.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. 이 창업신에서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. 올바른 생태계, 어떤 외래 변종이 와가지고 흐트러뜨릴 수 없는, 제가 꿈꾸는 그런 생태계가 있어요. 이 생태계를 만들려면 플랫폼이 필요해요. 이 플랫폼이 최종 완성본이라고 하면, 예를 떠들면요,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역산해내야 돼요. 자,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,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고,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여길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, 그걸 대표는
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. 자,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제가 아까 6천억의 회사 엑시트하는 게 목표라고 했죠. 6천억의 밸류에이션 받기 위해서는 연매출이 1,000억이어야 돼요. 제가 이익률을 30%를 설정을 해놨거든요. 영업이익이 300억짜리 회사 멀티플 20배로 계산을 해서 6천억이 나온 거예요. 얘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 계획을 가지고요. 역산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제가 개인 사업자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. 저는 1월 14일이 제 개업일이에요. 내년 1월 14일이 지나가면 창업기업에서 비창업기업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어떻다고요? 정부 지원 제도가 완전 좁혀져요. 그래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거예요.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. 지금 제가 컨설팅 하잖아요.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돼요.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는 거예요. 이런 내용들이 제 고객들하고도 그들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를 들어야 이런 플랜을 제가 같이 짜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결론은 이거예요.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,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좀 받으시면서 올바르게 컨설팅 받고 회사를 반듯하게 운영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